영화에서나 볼 법한 범행 방법이 사용된 대한민국 범죄사에서 전무후무한 전례가 없던 사건이었습니다. 어느 겨울 저녁 전남 순천의 한 여관 앞이었습니다. 여관 주인의 아내가 15세, 7세의 두 딸과 함께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디로 가는 건가요? 모임에 간 시어머니를 모시러 가는 길이었는데요. 여관 앞에 주차된 차량에 올라타서 기동을 켠 순간 이게 무슨 일인가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하늘이 무너질 듯한 경운과 함께 차량이 폭발했습니다. 타임이 치솟아 오르면서 새 모녀가 탄 차는 순식간에 타버렸습니다. 오늘 오후 7시쯤 전남 순천시 동해동 미도장 여관 앞 차고에 세워둔 그랜저 승용차가 폭발해 차 주인인 44살 씨가 숨지고 딸 양이 크게 다쳤습니다. 와, 차가 기존의 모습을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예요. 폭발이 어마어마했던 것 같은데요? 수수께끼 20명 정도와 인근 주민 100명이 깜짝 놀라서 이제 대피를 할 정도로 소리가 엄청 크게 났다고 합니다. 와. 우리나라에서 저렇게 차가 폭발하는 일이 있나요? 그러게요. 참. 저는 당시 이 사건 담당 검사였는데요. 원래 특수부 검사였습니다. 뇌물, 부패, 금융범죄 같은 권력형 비리나 조직적, 지능적 범죄를 수사했어요. 원리대로라면 이 사건은 강력부 검사가 담당을 했어야 되는데 폭발이 일어난 날 제가 당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연히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인연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폭발 현장을 목격하는 일이 굉장히 드물었을 텐데 현장은 어땠나요? 폭발과 동시에 승용차 지붕이 30m 이상 날아가서 옆 건물 옥상에 있었고 여관 유리창은 물론 인근 건물 유리창까지 다 깨져 있었습니다. 첫째 딸은 얼굴 곳곳에 다발성 열상을 입었는데요. 특히 왼쪽 눈 부분이 파열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둘째 딸 역시 전신에 2도 화상을 포함하는 여러 상해를 입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근데 진짜 불행 중 다행입니다. 생명을 그나마. 대체 왜 이런 폭발이 일어나죠? 차에 결함이 있었던 건가요? 차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는 이제 보통 폭발이 아닌 화재의 형태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파괴력이 크지 않죠. 하지만 이 차량의 경우는 폭발의 규모가 엄청 컸습니다. 인근 건물 유리창 100여 장이 깨질 정도였으니까요. 단순 차량 결함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죠. 차량의 앞뒤는 비교적 형태가 남아있는데 중간 부분, 특히 운유석 쪽은
형체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러게요. 저기 앞뒤만 그대로 남고 중간은 저렇게 어떻게 될 수가 있죠? 또 하나, 운전석 아랫부분에 있는 콘크리트 바닥이 약 지름 30cm 정도 넓이로 깊게 파여져 있었습니다. 왜 그런 거죠? 폭발원이 바로 그 아래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폭발의 규모 그리고 위치 또 이제 시동을 걸자마자 이 폭발이 일어난 것을 보면은 누군가가 이 운전석 아래에 폭발물을 설치해서 의도적으로 폭발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누군가를 살해하기 위해서 폭탄을 사용하는 범죄는 없었습니다. 2026년에 들어도 너무나도 충격적입니다. 누가 이런 짓을 벌였을까? 또 일반 사람이 이걸 가능한 일일까요? 피해자인 엄마와 원한이 있는 사람이 없었는지, 외도나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은 없었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전혀 없었어요. 아내는 동네에서도 평판이 매우 좋은 분이셨습니다. 그럼 대체 누가 왜 이런 짓을 벌인 거죠? 한 가지 분명한 건 폭탄을 설치하려면 꽤 시간이 걸리잖아요. 잘 모르는 사람이 남몰래 폭탄을 설치했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죠. 그렇다면 여관을 잘 아는 사람이라는 얘기네요. 수사팀은 범행의 상대방이 과연 누구인지 수사를 시작하였습니다. 범행 대상이 아내가 아닌가요? 아내가 살해를 당했잖아요. 근데 이걸 조사해 보니까 이 차량은 평소 아내보다 남편이 훨씬 많이 더 사용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술을 마셔서 운전을 못할 때나 시어머니가 외출할 때 모셔다 드리는 정도로 아주 가끔씩 이 차량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범인이 노린 대상이 아내가 아니라 그 남편이란 이야기죠. 하필이면 근데 그 시간에 아내분께서 운전대를 잡으신 거네요. 완전 엉뚱한 사람이 그럼 좀 피해를 입었다는 거잖아요. 아, 그럼 남편을 조사해야겠는데요. 남편의 주변 인물들. 남편도 동네에서 평판이 매우 좋아서 원한을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관 내부 구조나 차량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차량 부근에 접근해도 의심받지 않을 사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사 도중에 이웃들에게 수상쩍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어떤 이야기죠? 여관 주인인 남편이 남동생과 심한 불화를 겪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형제의 사이가 나빴군요. 이 사건이 발생하기 7년 전에 형제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여관 본관은 형제에게 공동으로 상속을 했고 여관 별관과 그 주변 부지는 동생에게 별도로 상속을 했어요. 이러한 과정에서 형은 동생에게 불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동생이 형에게 돈을 빌렸는데 갚지 못하게 되자 이 형은 동생 소유의 여관 별관 건물에 가압류를 걸고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습니다. 형제끼리 재산 싸움 난 거네요. 어느 정도의 돈을 빌렸길래 이렇게까지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죠? 약 1,0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 1,000만 원이면은 굉장히 큰 돈 아닌가요? 당시 경차 한 대 값이 300만 원이었습니다. 와. 세대를 살 수 있는 돈이죠. 아무리 갈등이 깊다고 한들 설마 돈 때문에 동생이 형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치고받고 싸우거나 욕을 주고받거나 할 수는 있어도 폭탄을 만들어서 설치한다? 당시 경찰은 동생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자신은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완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폭발이 일어난 시간에 너 어디 있었냐? 라고 물어봤어요. 동생이 수사관한테 쓱 하고 뭔가를 내미는 거예요. 대답 대신 서울에서 춘천으로 향하는 버스표였어요. 동생의 아내가 서울에서 가방을 도매로 사다가 순천의 한 가판대에서 소매로 파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날 가방을 사러 서울에 갔다 왔다라고 진술하면서 버스표를 내민 겁니다. 그럼 이제 알리바이가 되는 건데 실제로 탑승은 안 했을 수도 있잖아요. 진술을 토대로 동생의 행적을 쫓아가 봤습니다. 동생은 차량이 폭파되기 전날 밤인 12시 27분 순천역에서 서울로 향하는 웅화 열차를 탔습니다. 그리고 약 5시간 뒤인 새벽 5시 반경 서울역에 도착을 했어요. 그 이후 서울에서 볼일을 보고 다시 순천행 버스를 탔습니다. 동생이 버스에 타고 있던 그 시각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동생은 폭발이 있은 지 1시간 45분이 지나서야 순천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동생은 용의자 선상에서 제외를 해야 되는 건가요? 혹시 사건 발생 전날에 폭발물을 설치한 게 아닐까 하고 조사를 했는데요. 하루 종일 3명의 친구 집을 차례로 방문하면서 시간을 보낸 게 확인이 됐습니다. 폭발물을 설치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알리바이였던 거죠. 3명을 한꺼번에 만난 게 아니라 차례대로 만났다고요? 그렇죠. 긴급 체포를 하면 48시간 안에 범죄 혐의를 입증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든지 아니면 석방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수사팀을 많이 질책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살해 방법인 차량 폭발을 어떻게 시켰냐는 점에 대해서 제대로 된 구중을 해놓지도 않고 긴급 체포를 했거든요. 알리바이는 완벽하지, 입증 자료도 부족하죠. 자백도 못 받고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